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잘 익히고 투자를 하면은 7, 80%는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이 용어만큼은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외워두셔라. 이제 지난번에 농지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농업인이란 어떤 것인지, 여기까지 알으셨다면 일단 기본은 조금 알으신 거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재촌작용이라는 것은 절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일반적인 농지 투자에서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아닌 일반적인 농지 투자에서는 한 7, 80%는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그 강의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뭐 이 앞에 것은 제가 농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보아 드린 거고, 일단은 글을 가지고 한번 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재천과 작용해서 좀 분리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재천, 작용, 재촌작용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떼어놓고 생각을 오늘은 먼저 하겠습니다. 재촌이란 그럼 무엇이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작용이란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서 재촌작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업용 판단이나 세금 감면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고, 제가 떼어서 얘기하는 건 농지법에서 보는 재촌이 다르고, 세법에서 보는 재촌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떼어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청과 작용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어,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농사 지었는지,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증되고 증명된 가지고 하는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제촌에 대해서 법령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에서는 제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제촌이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농지법 8조 2항 4호와 농지법 시행규칙 7조 5항 6호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 영농 여건을 검토 심사 확인하여야 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제촌에 대해서 어디에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취증을 발급 심사할 때는 이 사람이 영농거리나 이런 걸로 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세법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하고 그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둘 다 여기 조항이 있지만은 둘 다 내용을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그런 지역과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이 아니거나 접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으로 30km, 이건 도상거리라 그래요. 그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뭐 면적이 큰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에서 끝이 30km가 넘기도 하고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양평군 양수리에서 그 홍천 끝에까지 거리는 약 100km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직선거리로 30km라는 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강남구와 연접한 구 단위 이 외에는 연접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따지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남양주, 광주, 성남은 물론 광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또 이쪽 서쪽으로는 부천, 김포 일부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30km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법과 세법에서 제촌에 대한 규정을 정리를 하자면 농지법에는 제촌에 대한 규정이 나 제한이 전혀 없다. 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촌에 대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걸 농지소재지라고 농지가 소재한 농지소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자체, 그 다음에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이 셋 중에 어느 한 곳에, 요건 법조항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 쉽게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면 돼요.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농지법에서는 거주지 제한 없다. 세법에서는 제촌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농지법에서는 농지법 6조 1항과 농지법 2조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4조에서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종사입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는 작용예외종으로 농지법 6조 2항이나 23조 중에서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작용예외조항으로. 근데 이거는 작용을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작용이라는 것을 제외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용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한다. 그럼 이번에는 세금 부분, 중요한 세금 부분에서 여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작용에 대한 거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자, 똑같죠? 그 다음에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딱 이 두 가지 조항 중에 어느 하나에 충족하면 됩니다. 어느 하나에 충족하면 되지. 이것도 두 가지를 다 충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 자, 이건 농지법과 세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규정이 똑같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농지법이나 세법에서 공통적으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는 작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재총과 작용에 대해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 제철이나 농지법에서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지 제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세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제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금도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작용 역시 농지법에서는 세법에서 동일하게, 농지법이나 세법에서 동일하게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노동력으로 농사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에, 아직도 간혹가다 세무서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거를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농업인에 대한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농업인을 설명드릴 적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용을 1년에 90일 이상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요거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의 배우자나 가족으로서 1년에 90일 이상을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그거를 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줬을 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농업법이나 이런 데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이상 그 회사나 이런 데에 근무를 할 때, 즉 1년에 90일 이상을 할 때 그때 농업인이다. 그 사람이 농업인이다는 것이지 이게 작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관련 법령에 거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농지 취득에서는 용농거리 등을 심사하는 규정은 있다. 예, 그다음에 세금 관련 법령에서는 아래 세 곳 중 어느 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2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재촌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예요. 세 개를 동시 충족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세금 관련 법령에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충족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것을 작용이라 한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라는 규정은 작용 규정이 아니고 농업인에 대한 규정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작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 이 세금과 연관된 사업용 토지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세금과 연관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글을 좀 확인하시거나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거에 제가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도 차근차근 한 가지씩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고 접근만 해도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농지란 것이 무엇인지 농업인이란 것이 무엇인지 제촌과 작용이란 것이 무엇인지만 확실히 아신다 그래도 농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7, 80%는 이미 기본기를 완전히 다지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각 분야의 세금이라든가 또는
가치를 상승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거를 조금씩 접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90%, 100%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숙지하시고 농지 투자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